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은 증상을 가지고 오죠. 어떻게 아파요, 불편해요. 환자들이 왔을 때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피부도 안 좋고 입안도 건조하고 온갖 증상들을 호소를 하겠죠. 뭐 가슴도 불안하니까 뭐 두근두근 하기도 하겠죠. 자, 환자들이 이렇게 증상을 호소를 할 때 저는 저 이면에 어떤 원인이 도사리고 있을까,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래서 환자들이 왔을 때 저는 그게 엄청 궁금해요. 그래서 호기심 반짝반짝 하면서 환자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한의사다 보니까 들어줄 여유가 좀 있어요. 안타깝게도 뭐 우리 양방에서는 시스템상 그렇게 길게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치료를 옆에서 또 다른 원장님께서 커버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오신 환자분한테는 꽤나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원인까지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병이 생겼을까, 근본적 원인이 뭘까, 요걸 알아내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생각보다 수월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치료하러 오기 전에 본인의 증상들을 좀 정리해 오시라,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데, 보통 어떤 문제들이 그 당시에 강하게 몸을 압박하면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몸의 모든 증상들을 안 가려요. 어떤 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 나타나는 거, 이런 데 주목을 하면 이 사람을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진짜 원인이 뭘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자를 한번 보세요. 근본, 뿌리 근에, 이것도 뿌리란 뜻이죠. 근본, 뿌리가 되는 원인이 뭘까. 즉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증상이라는 거죠. 표면, 겉으로 나타난 거, 이건 결과, 이거는 좀 원인. 그래서 이 원인이 결과를 만들었겠죠. 이게 결과라는데 도대체 원인은 뭘까,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알 수 있어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 늙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혹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 라고 단순하게 치부해버리면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본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식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분에 식물이 자라고 있어. 근데 이렇게 막 시들어가고 뭐 잎이 시원찮아요. 말라가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잎의 문제점들, 잎이 시들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거, 생기를 잃어가는 거,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인 부분에 이 결과에 집중을 하면 잎을 잘라준다거나, 건조해져 있으면 뭐 분무기로 뿌려서 좀 촉촉하게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디를 들여다 봐야 되냐, 얘는 결과물, 뿌리가 튼튼하면 여기는 건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아무리 어떻게 해줘도 안 될 때는 뿌리를 쳐다봐야 됩니다. 뿌리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수분은 충분한지, 토양에 영양분은 충분한지, 뿌리가 건강한지, 이걸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보다는 사람의 문제를 불러오는 아주 깊은, 단 한 가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서 치료하는 게 나머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늘 말해서 많이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보통 이제 연령대가 좀 높아지면서 55세 이상의 모든 환자들은 근본 원인이 대부분 진액 고갈입니다. 몸에 있어야 될 충분한 체액, 세포액, 수분의 형태의 영양 물질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고 많이 고갈시켜 버렸기 때문에 증상들이 젊을 때 나타나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고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채워주면 대체적으로 치료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액을 돌려주는 심장, 늘 강조하지만 이게 튼튼하면, 진액이 충만하고 심장이 잘 돌려주면 소화기로도 보내주고 뇌로도 보내주고 피부로도 보내주고 입으로 보내주고 감정적인 튼튼함까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치료할 때 뭐 큰 거 안 봐요. 이거 넣어주고 이거 잘 돌리게 해주고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것은 조금씩 찾아가지고 이제 지엽적인 이파리를 좀 잘라준다거나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면 그것도 괜찮아집니다. 제가 많이 보는 환자들이 60대 어머니들을 많이 보는데, 한 어머니가 오셨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자다 깨면 다시 못 자고 아침에 일찍 깨버리고, 총 수면 시간이 뭐 4시간, 뭐 3시간 잘 때도 있고 못 잔 날도 있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몸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소화가 될 리가 있겠어요. 뭐 기력은 뚝뚝 떨어지고 하체도 약해지고 못 먹고 못 잤으니까 운동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가 운동하라 해도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운동할 힘이 안 남아있어요. 다 고갈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당장은 조금 운동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몸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운동량 늘리고 식사량 늘리고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드려요. 그 환자분이 옆에 남편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 남편분은 옆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 당신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걸 잘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몸이 많이 고갈되고 오랫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면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운동할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해라 하지만 운동을 못하는 이유를 많이 공감을 해요. 들어보면 진짜 운동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쭉 들어봐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딱 들어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 막내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이 좀 울적해지고 우울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많은 희생과 힘들게 살아오고 그랬는데 다 이제 끝내고 나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을 가족들이 생각보다 그걸 몰라준단 말이에요. 남편도 알기는 알겠지만 표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자식들은 이제 또 자기 가족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만 못하단 말이에요. 자꾸 서운함이 몰려와. 남편도 서운하고 자식도 서운하고,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희생한 내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나, 억울하고 서운하고 온갖 감정들이 막 밀려와요. 생각이 많아지고,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자니까 이 자신감이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처럼 사람들이랑 어울리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아프고 컨디션도 안 좋고 몸이 쇠약해지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가 좀 싫은 거예요. 왜? 사람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어디 아프냐, 몸이 어디 안 좋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모임에도 좀 덜 나가게 되고 친구랑도 이렇게 관계를 가깝게 안 지내게 되고, 그럼 얼마나 고립되겠어요. 자식한테 몰두하고 남편 뒷바라지 할 때는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유가 좀 생겼는데 공허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남편은 그렇게 공감을 해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서운하단 말이에요.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남편들도. 남편들 이 영상 보면 그냥 말 예쁘게 하면 됩니다. 그게 살아온 인생에 대한 그분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예요.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딴 게 아니고 그 본인의 가치를 인정해줬을 때 그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멋졌고 이런 뭐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꼭 그걸 그 말을 들어야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틈나는 대로 그냥 하루에 몇 번을 해줘도 그 말은 절대 지루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거실에서 화장실 가다가 이제 부인분이랑 마주쳤어. 그냥 고맙다 말 한마디 하세요. 그냥 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고맙다, 난 당신뿐이다. 그냥 그 말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눈에 띌 때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돈이 많다고 뭐 어떤 지위가 있다고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뭔가는 없어요. 이런 총체적 난국에서 몸에서 우리가 부족해진 부분들, 내가 힘들게 살아가면서 고갈시켰던 이 진액을 보충을 해주면 몸이 컨디션이 개선되면서 마음도 안정화되고 조금씩 복구가 됩니다. 피부도 다시 매끄러워지고. 진액을 보충하는 음식들이나 이런 약재로 쓸만한 것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 그거 외에 내가 아무리 그런 물질적인 걸 이렇게 먹어서 보충해서 좀 나아진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제가 치료를 해주면서도 늘 한계를 느끼는 게 내가 치료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본인의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 가치관, 혹은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식사하는 방식, 수면 습관, 이런 걸 자기 삶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어차피 도돌이표예요. 제가 아무리 잘 고쳐줘도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6개월을 갈지 뭐 2년이 갈지 그거는 차이는 있지만, 다시 재발했다 병을 굉장히 단순하게 대하는 자세예요. 병도 내 몸의 일부예요. 내가 어떻게 몸을 썼냐의 결과물이지, 병을 단순히 어떤 악마화해서 이런 병이 있어, 병소가 있어, 현대의학이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이걸 심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나쁜 거, 그래서 이걸 도려내거나 째내거나 아니면 강한 약을 써서 얘를 억제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게 다시 내 몸에 돋아났구나, 재발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병이란 것은 내가 제대로 가꾸지 못해서 식물이 시들시들해지고 힘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생기가 충분하지 않게 되고, 내가 돌보아야 될 뿌리를 감싸고 있는 토양, 이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내 생활을 들여다보고 내 가치관, 생각까지도 바꿔나가면 다시 소위 말하는 재발이라는 현상으로
더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런 문제에 봉착한 분들, 고립되고 외롭고 보상받지 못했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을 할까? 결국 해답은 거기에 있어요. 원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지받고 인정받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즐거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나 스스로 혼자 즐겁기가 힘들어요. 사람은 항상 나를 비춰줄 거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는 나보다 덜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100억이 있어. 근데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200억이 있어.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내가 부자가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 생각해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고 항상 사람들이랑 비춰서 자기를 비교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비교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적으로 안정을 취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를 맺고 평안함을 느끼고 내가 그나마 살만하구나, 내 조건이 좋구나, 이렇게 위안을 얻고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속했던 지금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가 조금 해체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녀도 독립하고 남편도 그닥 지지를 주지 않고 친구 관계는 이미 좀 멀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회적 관계를 복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60대가 됐을 때 내가 발붙일 때가 있고 지지받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야 오늘 멋져 보인다 이런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허구날 남편한테 그런 말을 듣기를 기대하고 살면 돌아온 것은 좀 실망뿐이잖아요. 그거 말고 좀 더 주도적이고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늘 추천하는 것은 문화센터.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거기 가면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내가 아프고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는 사람 만나는 게 많이 두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문화센터 말고 또 종교단체도 좋아요. 교회, 절도 좋고 다 좋아요.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가면 왜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좋은 말만 해요. 이제 성스러운 장소니까 최대한 좋은 얘기들만 하고 사람들한테 서로 그날은 많이 칭찬도 해주고 격려하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가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디서도 그런 인정을 못 받던 사람이. 신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내가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어떤 그룹이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운동 그룹에 참여하시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인간관계 회복하러 가는 김에 거기 가서 운동까지 하면 일석이조. 대인관계 좋아지면 내가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데 우리가 노년기에 꼭 유지시켜야 될 운동량을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어떤 동호회나 아니면 어떤 레슨하는 그런 데에 등록을 하시라. 수영, 탁구, 배드민턴,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건전한 등산 동호회, 그런 데 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신 상태가 좀 건강하고 긍정적이에요. 나쁜 소리들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안 좋은 그룹들은 정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뒷담화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이런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운동 동호회를 추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몸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괜찮은 말들이 나와요. 조금 더 격려하고 기분 좋은 말들. 운동 후에는 다 기분 좋으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의지했던 가족에 너무 목매이지 말고 새로 인간관계를 재건을 하자. 내가 마음 붙일 만한, 즐거울 만한 그룹들이 조금씩 더 생기면 좋습니다. 물론 내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가서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집에 와서 더 우울해져. 그래서 너무 내가 한 발을 내딛기 힘들 때는 조금 센 그룹에 참여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감당 가능한 그룹에 조금씩 가는 게 좋아요. 교회 같은 데가 상당히 괜찮아요. 요 연령대 사람을 이렇게 사귈 때 내가 지금 자신감이나 의지력이 이렇게 강하지 않을 때는 너무 잘난 그룹에 억지로 끼려고, 젊을 때는 잘난 그룹에 끼어서 내가 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조금 더 뭐 그런 그룹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가면 비교하는 그 심리 때문에 내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사람들 다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집도 뭐 강남에 있고, 그걸 보다 보면 나는 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막 그래. 더 우울해져.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잘 살았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룹에 나보다 좀 객관적으로 좀 못한 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룹, 그런 데 가면 마음이 편해져. 왜? 나 그래도 인생 잘 살았네.
있네, 그래도 나 여유가 있네, 이런 느낌을 좀 받는단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돈을 얼마 갖고 있냐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희한하게 그런 논리가 계속 작동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편하고 갔을 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의 근본 원인이 뭘까, 내가 현재 처한 상황, 스트레스의 요인들, 어떤 것 때문에 내 몸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진액이 자꾸 고갈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현재 내 주위에 처한 어떤 인간관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어서 나를 기분 좋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사실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고, 외부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에 충족하게 그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변화를 하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그룹에 참여를 해서 운동도 하고, 거기서 하하호호 웃고 즐겁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의지를 하고 격려를 받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인간관계,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종류의 내 노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 재건이에요, 재건. 전에 없던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